네이버, 카카오 합쳐서 네카오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한 사업군을 갖고 있고 비슷한 이미지, 그리고 투자자들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모멘텀이 같기 때문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는 건지 우리 증시 안에서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이 성장주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림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카오라고도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용히 네카오, 네카오 이러시던데 네, 네이버, 카카오 국민 대표 성장주입니다. 국내 안에서도 사실 인터넷 성장주를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이 떠오르는데 뭐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실적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성장주랑 똑같이 하기에는 기분 나쁠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밀릴까요? 사실 시작 초기가 된 거는 결국에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이제 해외에 있는 그리고 플랫폼 규제가 첫 번째 신호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엔데믹 이후부터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이제 조금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률에 대한 우려 속에서 그만큼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좀 주가들이 계속 빠진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실 요즘은 성장주가 가치주고, 왜냐면 많이 빠져서요. 그렇죠? 가치주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 이걸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통상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 빅스텝,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제 끝인가요?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야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치주도 답이 아니어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장주 같은 인터넷 플랫폼 같은 이런 여러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 우리가 뭐 1년에 연간 성장률, 연간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2배, 3배 정도를 보고 주식을 사는데 이제는 10%, 많으면 30% 보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성장주에 대한 매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그만큼 시장에 대한 매력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부분이 새로운 바닥권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을 했을 때 카카오, 네이버 얼마나 매력적이었습니까? 사실 카카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최고의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꿈의 회사였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이제 물적 불화하게 되면서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하나 둘씩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가치 자체가 조금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회사들이 다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뭐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된다거나 새로운 사업들이 좀 나와야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증권사가 인터넷 업종을 두고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갈림길에서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참 이거 구분하는 게 딱히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성장주, 가치주 그 어느 자리에 있어요? 지금 거의 가치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너무 많이 빠져서요? 일단 성장 자체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카카오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하면서 이제 카카오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그 비전 자체가 오픈 채팅에 대한 유료화라고 하는 순간 얼마나 이 회사에서도 지어짜고 그나마 이제 본 게 여기서 광고 수익을 한번 얻어내보자라는 게 비전이니까에 대한 모습을 하게 되면 보면서 과연 이게 성장주의 본 모습인가라는 조금 의심도 사실은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구상 자체가 나오는 게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에 대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은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좀 많이 변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혹시 지금 많이 빠진 네이버, 카카오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사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안 사신대요. 그리고 산다면 차라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겠다 혹은 현금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너무나 저평가된 가치주죠? 네, 어떻게 보면 가치주죠, 사실은. 그럼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다 같이 가치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좀 투자 의견이 다 다르겠네요. 네, 다 다르고 사실 2년 전과 느낌 사실 조금 요즘은 비슷한 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분들이 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는 문의가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오늘 네. 들었어요. 근데 정윤아 오늘 이런 날 좀 사야 되지 않겠어? 라고 네. 하는데 차마 네. 사라고 말이 안 떨어지던데 어때요? 그냥 뭐 5만 원, 오늘 5만 전자가 됐으니까 네. 5만 원이면은 남들보다 9만 전자, 8만 전자보다는 싸니까 그냥 뭐 단타 칠 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라. 그냥 이렇게 저도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근데 네이버 카카오한테는 안 그렇게 말해요? 네이버 카카오 매력 자체가 굳이 똑같이 가치주로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니스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지금 볼 게 없는지 더 이상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거리 모멘텀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뭐 여기서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지 않는 한 성장의 폭은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라, 국가를 좀 넓혀보자.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잘 나올까요? 네, 그래도 또 웹툰이 또 우리나라가 아. 더 잘하고 있는 카카오랑 네이버도 실제 일본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예전 학창 시절에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만화나 이런 웹툰의 강국이었죠. 그렇죠. 네. 성지였는데 오히려 그쪽 시장에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럼 왜 안 오르냐고 하게 되면은 워낙 아직까지는 메인 산업이 콘텐츠랑 이런 커머스 쪽이나 이런 플랫폼 쪽에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물론 이런 이제 웹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은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카카오에 대한 매출 비중에서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실제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웹툰에서는 비중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내가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웹툰으로도 큰 성장 혹은 뭐 많은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나요? 실제로 뭐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판권에 대해서.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부분 유료화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 티켓에서 1,000원, 2,000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웹툰은 사실 뭐 200원, 300원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유료화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나 북미 쪽에서도 그쪽에서 우리 국내 시장보다 훨씬 오히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라인만가 그리고 뭐 이북재팬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 시장이 더 커 나가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피코마라는 이제 회사를 일본에서 이제 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워낙 이쪽 시장은 훨씬 더 오히려 다른 컨텐츠나 아까 말씀드린 영화나 이제 이런 드라마 쪽으로도 매출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이 회사의 성장성만큼은 괜찮다.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요 이상하게 뭐 영화나 백화점 가서 돈 쓰는 거 안 아까운데 게임이나 웹툰은 몇백 원이라도 아까워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웹툰 시장이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 뭐 시네탑이라던가 안나라 수마나라 이런 거 뭐 북미에서 한번 보면은 중독될 거예요. 저도 중독돼서 쭉 봤던 웹툰의 유저로서 그런 이야기 꼽아주셨고. 또 그럼 이 하락을 제일 먼저 유발했던 정부의 규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완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약발을 보일 수 있을까? 좀 그렇기도 한데 어때요? 그나마 이제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 플랫폼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아까 제일 중요한 성장주에 대한 매력은 결국에는 이게 회사가 얼마만큼 클 수 있냐가 좀 시장에 보여줘야 좀 본격적으로 조금 기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비중 자체가 높은 커머스 시장이 커지지 않는 이상 조금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캔디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는 누가 최악인지 지금 서로 막 계속 보여주고 있다. 누가 지금 가장 바닥인지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체 바닥이 어디야라고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대응 전략을 뭐 신규 접근은 지금 안 하고 싶으시다니까 보유자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볼게요. 조금이라도 오를 때 팔까요? 아니면 정말
대세 상승이 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물론 올해 상장이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 엔터가 또 내년에 또 상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겪어왔던 자회사 가치에 대한 훼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는 부분에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조금 훼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뭐 네이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같이 업종 자체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누가 더 올라가고 뭐 차별화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주가가 상승 반전으로 돌아가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L자 방식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고 뭐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별로 못 받는 종목으로서 이게 흐르는 박스권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상승 반전에 결국에는 트리거는 그만큼 커머스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핀테크 같은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같은 그런 시장에서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력적인 성장이 나와줘야 조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카카오페이를 쓰는 유저인데 지금은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가 안 붙는다라는 그 강점 때문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수료를 붙이면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붙인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또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사실 아까 카카오페이 아까 오픈 채팅방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게 만약에 유료화되면은 사실 그에 대한 대체가 제가 봤을 때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우리가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으로 갔다시피 카카오 안 써도 텔레그램을 가도 되고 네이버 그 라인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체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고 우리 실적 좀 좋아져 보려고 한번 이쪽 방향 바꾸겠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 좀 저희가 이 회사들이 정말 바닥인지 무언가 우상향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화진 과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